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맥그로우입니다. 캐나다 보건부에서 일하는 고위 공무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12분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5살 제 딸 에밀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말이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제 아이가 실종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12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걸 믿으시겠어요? 외국인 아이가 서울 지하철에서 실종됐는데 12분 만에 찾았다는 이야기를요.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깨달았어요. 그 경험은 나중에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이야기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말이죠. 저는 캐나다 보건부 정책 담당 부국장입니다. 싱글맘으로 5살 딸 에밀리를 키우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아시아 출장은 많이 다녔지만 한국은 이번이 첫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명동역 지하철 플랫폼에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에밀리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2호선 전동차가 도착했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면서 에밀리의 작은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봤지만 에밀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에밀리라고 소리쳤지만 지하철역의 소음에 묻혀버렸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제 주위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사람들은 차갑고 무뚝뚝하다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특히 서울처럼 큰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살기 바빠서 남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딸이 사라졌어요. 5살짜리가 이 거대한 도시에서 혼자 헤매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거든요. 영어도 아직 서툴고요. 저는 역사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에스컬레이터 근처, 화장실 앞, 상가구역까지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이때 제 머릿속에는 온갖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어요. 에밀리가 낯선 사람을 따라갔을 수도 있고 지하철에 혼자 탔을 수도 있었죠.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5살 아이가 혼자 있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 시스템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한국 사람들을 믿지 못했어요. 이렇게 바쁘고 복잡한 도시에서 외국인 아이 하나 실종된 걸 누가 신경이나 쓸까 싶었거든요. 아마 몇 시간 후에나 경찰이 와서 형식적인 조사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침에 호텔에서 나올 때 신나하던 모습, 지하철을 타면서 신기해하던 눈빛 말이죠. 그런 에밀리가 지금 어디선가 울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아무리 한국어를 모른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요청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영무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영무실 문을 두드리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My daughter is missing이라고요. 영무원분이 놀라면서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분의 얼굴에서 진짜 걱정하는 표정을 봤을 때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의사소통이 문제였죠.
저는 영어로 계속 설명했고 영무원분은 한국어로 뭔가 물어보시는데 서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휴대폰을 꺼내서 번역 앱을 켜시더라고요. 5 years old라고 제가 말하니까 영무원분이 5살이라고 번역기에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무전기를 들고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영무원분의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뭔가 중요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에밀리의 특징을 설명해 드렸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곱슬머리에 작은 키라고요. 영무원분이 그걸 다시 무전기로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불과 3분도 안 돼서 다른 영무원분들이 하나둘씩 영무실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분들 모두 에밀리를 찾기 위해 온 거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외국인 아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캐나다에서도 이런 상황이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는 즉시 대응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영무원분 중 한 분이 영어를 조금 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2호선 전체 역사에 연락이 갔고 모든 영무원들이 에밀리를 찾고 있다고요. 또한 운행 중인 전동차에도 방송이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빠른 대응이었어요. 마치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계속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력에서 상황을 보고하는 소리였죠. 저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그 긴박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에밀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영무원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에밀리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몇 호차 근처에 있었는지 말이죠. 저는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분이 그 정보를 다시 무전기로 전달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빠른 대응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서울 같은 거대한 도시에서 아이 하나를 찾는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무전기에서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무원분들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뭔가 좋은 소식인 것 같았지만 한국어를 모르는 저로서는 답답할 뿐이었죠. 영어를 하시는 영무원분이 급하게 번역해 주셨어요. 을지로 상가역에서 에밀리와 비슷한 아이를 발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외국인 아이가 플랫폼에서 울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에밀리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죠. 만약 다른 아이라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영무원분이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무전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영무원분들의 얼굴에 확실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에밀리가 맞다고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이 풀렸어요. 안도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에밀리가 안전하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죠. 영무원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에밀리가 을지로 3가역까지 혼자 전동차를 탔다고요. 다행히 영무원분이 울고 있는 에밀리를 발견하고 보호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명동역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에밀리가 사라진 지 고작 10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10분 만에 서울 지하철 시스템 전체가 움직여서 제 딸을 찾아준 거예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영무원분들이 저를 플랫폼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에밀리를 데려오는 전동차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까 하고요. 캐나다에서도 아이 실종 신고를 하면 경찰이 나서죠. 하지만 이렇게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아니에요.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고한 지 3분 만에 전체 시스템이 가동됐어요. 더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영무원분이 말씀하시길 승객들도 에밀리를 찾는데 협조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동차 안에서 방송이 나가자 사람들이 주위를 살펴보고 신고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낯선 외국인 아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2호선 전동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말 에밀리가 타고 있을까요? 전동차 문이 열리면서 영무원분이 에밀리의 손을 잡고 나오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에밀리였어요. 제 딸이 정말 돌아온 거예요. 저는 달려가서 에밀리를 꼭 안았어요. 에밀리도 엄마라고 부르면서 제 품에 안겼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정확히 12분이었어요. 에밀리가 사라진 지 12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에밀리를 다시 품에 안은 그 순간, 저는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에밀리를 데려다 주신 을지로 3가역 영무원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이 영어로 천천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밀리가 혼자 전동차를 탔는데 무서워서 울고 있었다고 하시면서요. 승객 한 분이 신고해 주셔서 바로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께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에밀리가 무서웠을 텐데 더 빨리 찾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더 빨리요? 12분이면 더 빨라야 한다는 건가요? 명동역 영무원분들도 모두 나와서 에밀리를 반겨주셨어요. 그분들 얼굴에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 있었어요. 마치 자신들의 아이를 찾은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음을 느꼈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차갑고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고 적극적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영무원분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다치거나 아픈 곳은 없는지, 병원에 가봐야 하는지 말이죠. 에밀리는 다행히 멀쩡했지만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영무원분이 에밀리에게 작은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지하철 캐릭터가 그려진 스티커였는데 에밀리가 무서웠을 텐데 위로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에밀리는 스티커를 받고는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히 업무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정말 진심으로 에밀리를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그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한 거였겠죠. 영무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하고요. 단순히 기술적인 시스템만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잖아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죠. 한국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영무원분이 설명해 주시길 모든 역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전체 노선에 알림이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사람들의 태도에 더 감동받았어요.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다는 것, 영무원들이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것 말이죠.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기술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저씨들이 너무 친절했다고, 무섭지 않았다고요.
5살밖에 안 된 아이도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경험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말이죠. 단순히 아이를 찾아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제 경험을 통해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호텔 방에서 에밀리가 잠든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켜서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경험한 게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항상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검색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중 하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실종자 찾기나 응급 상황 대응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오늘 제가 경험한 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에밀리를 신고해준 승객분도 그런 문화의 결과였던 거죠.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만약 이런 일이 캐나다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물론 캐나다도 좋은 나라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빠른 대응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교통공사에 직접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기로 한 거죠. 어제 도움을 주신 분들께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하고 싶었거든요. 에밀리와 함께 서울교통공사 본사에 갔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니까 직원분이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담당 부서로 안내해 주셨어요. 담당자분을 만났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분이 어제 상황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에밀리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더 빨리 찾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께 말했어요. 당신들이 구조를 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되돌려줬다고요. 에밀리는 제게 세상 전부이거든요. 그 아이를 잃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제게 희망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왜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한지 말이죠. 모든 역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시스템과 훈련만으로는 어제 같은 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이죠. 그 뒤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이고 아이라는 약자를 보호하려는 문화가 있어야 하죠. 담당자분께서 에밀리에게도 선물을 주셨어요. 서울 지하철 미니어처 모형이었는데 에밀리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또 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따뜻한 마음씨였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에밀리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무서웠는지, 그리고 한국 아저씨들이 어땠는지 말이죠. 에밀리가 대답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해줘서 괜찮았다고요. 그리고 한국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5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었던 거죠.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걸 말이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이 경험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하고요. 저처럼 한국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께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캐나다 보건부에서 일하면서 여러 나라의 공공 시스템을 연구해 왔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시민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의 공공 시스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시스템, 재난 대응 시스템 등등 말이죠. 조사하면 할수록 더욱 놀라웠어요. 모든 것이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집단 의식이었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문화 말이에요. 어제 에밀리를 신고해주신 승객분도 그랬고 영무원분들도 그랬어요. 외국인 아이 한 명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제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관광차 온 거였는데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거든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지하철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문화라는 걸 말이죠. 호텔 직원들, 식당 사장님들, 길에서 만난 시민들까지 모두 외국인인 저희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에밀리를 보는 시선이 너무 따뜻했어요. 마치 자신의 손녀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마지막 날 저녁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캐나다로 돌아가서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말이죠. 특히 제가 속한 보건부에서 한국의 공공 시스템을 연구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캐나다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고요. 물론 문화적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만큼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캐나다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상사에게 보고를 올렸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공공 서비스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의아해 하시더니 제 설명을 듣고는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한국의 공공 시스템 연구를 제안했어요. 특히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과 시민 참여 문화에 대해서 말이죠. 상사분이 흔쾌히 승인해 주셨고 연구팀을 꾸리기로 했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실종자 찾기뿐만 아니라 각종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도 완벽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K-세이프티 시스템이었어요. 전국의 모든 안전 관련 기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통합적 접근이 에밀리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준 거였어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내용을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해야겠다고 말이죠.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다른 나라들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토론토에서 열린 국제 공공행정 컨퍼런스에 발표 신청을 했어요. 주제는 K-세이프티와 시민 참여 문화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떨렸어요. 한국을 그렇게 극찬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발표 당일 저는 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들려줬어요. 에밀리가 실종됐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12분 만에 찾았을 때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했죠.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12분 만에 찾은 게 맞는지, 한국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효율적인지 말이죠.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영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특히 관심을 보이셨어요. 런던 지하철도 역사가 오래되고 복잡한데 한국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한국 관련 자료를 모두 공유해드렸어요.
발표 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컨퍼런스 발표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언론사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거든요. 캐나다의 주요 방송국들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의 언론사들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CBC 방송과의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앵커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한국 시스템이 그렇게 우수한지, 혹시 과장된 건 아닌지 말이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절대 과장이 아니라고, 오히려 제가 표현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었다고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이 댓글로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됐다는 분들도 계셨고, 한국의 다른 시스템들은 어떤지 궁금하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토론토 스타 신문에서도 큰 기사로 다뤄줬어요. 헤드라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또 해냈다는 제목이었거든요. 기사에서는 제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혁신적인 시스템들도 함께 소개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해외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BBC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CNN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고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BBC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진행자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인생을 바꿨는지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됐다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한국의 다른 우수한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의료보험 시스템, 교육 시스템, 디지털 정부 서비스 등등 말이죠. 정말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CNN 인터뷰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왔어요. 한국 시스템의 어떤 점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이죠.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과 인간미의 완벽한 조화라고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가 이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 말이죠. 이게 바로 에밀리를 12분 만에 찾을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고요. 인터뷰들이 나간 후 저에게 정말 많은 연락이 왔어요. 다른 나라 정부 관계자들, 학자들, 언론인들까지 한국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일화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유럽연합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통합 안전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하면서 제가 자문위원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한국의 우수성을 더 널리 알릴 기회였거든요. 호주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시드니 지하철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한국의 노하우를 도입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께 한국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해드렸고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했어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영광이었어요. 모든 언론 인터뷰와 국제적 관심이 정리된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구와 감사 인사를 위해서였죠. 에밀리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거든요. 그때는 낯선 나라였지만 이제는 정말 제 두 번째 고향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에밀리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여기가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요? 저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이도 한국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이번 방문의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서울교통공사였어요. 미리 연락을 드렸더니 정말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지난번에 만났던 담당자분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정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인데 말이죠. 이번에는 서울교통공사 전체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중앙관제실부터 시작해서 안전관리센터, 고객서비스센터까지 모든 곳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정말 첨단 시설에 감탄했어요. 중앙관제실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지하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화면에 강력의 상황이 다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팀이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에밀리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시스템을 통해 전체 노선에 즉시 전파됐다고요. 그리고 강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전관리센터에서는 직원들의 훈련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각종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실종자 수색이나 의료 응급 상황에 대한 훈련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에밀리를 12분 만에 찾을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라 이런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의 결과였다는 걸 말이죠.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있었던 거예요.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외국인 승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다국어 안내 서비스는 물론이고 문화적 차이까지 고려한 세심한 배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이 가능한 거였어요. 견학을 마친 후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서울교통공사의 해외 홍보대사를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해외에서 한국 지하철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으니까 공식적으로 그 역할을 계속해달라는 뜻이었죠. 저는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에밀리도 정말 좋아했어요. 지하철 기관사 체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1년 전 자신을 도와준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저는 명동역에 다시 가봤어요. 1년 전 에밀리가 실종됐던 바로 그 장소 말이죠. 이번에는 전혀 다른 기분으로 그곳에 서 있었어요. 에밀리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무서웠지만 좋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정말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저희에게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우수한 시스템 덕분에 말이죠.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요.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가교가 되어 두 나라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요. 한국은 이제 정말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에밀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효율성을 캐나다에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